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황금 밀크입니다. 지난 3일날에 대한민국의 비상계엄령이 떨어졌죠. 정치 시사 유튜버인 제가 또 이걸 안 다룰 수 없어서 일단 내용을 가져와 봤고요. 제가 제목에 왜 이런 어그를 끌었냐, 희망회로 돌려봤습니다. 근데 희망회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지금 밝혀진 정황에 문득 머리가 스쳐가는 일이 있어서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봤는데, 얘기가 모두 끝나게 되면은, 제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굉장히 도파민 넘치는 일이었죠. 우리도 처음 겪어보는 일이고, 지금 대부분의, 거의 50대까지 분들도 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굉장한 빅 이벤트가 벌어졌다고 보면 되겠죠. 예. 동덕여대 사건 때문에 도파민이 뿜뿜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도파민이 뿜뿜하고 있었죠. 결국에는 우리 일반 시민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한 엄청난 이벤트가 터졌다. 언제 이렇게 우리가 특전사 부대들이 미션을 위해서 뛰어나가는 걸 보게 되겠습니까? 국회를 진입 시도하던 내용이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셨던 분도 있고 안 보셨던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진입이 많이 막혔고요. 가서 뭘 하지 못했습니다. 기사 내용 볼게요. 비상계엄에 관련해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다라는 취지에 됐고, 국회 장악을 시도하려는 정황이 드러났다. JTBC는 지난 5일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 2명의 육성 증언을 공개했다. 계엄군들은 당시 임무도 모른 채 국회를 출동했고 한동안 명령이 내릴 때 우왕좌왕했다고 한다. 일단은 이게 계엄군인지 모르겠어요. 예. 이 사람들은 특전사 707 부대라고 했는데, 이런 일을 하는데 특수부대가 들어갔는데 지금 헬기 타고 왔잖아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얘네들이 육성 증언을 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친구들이 나와서 증언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좀 안 되긴 해요. 일단 내용은 읽어볼게요. 계엄 선포 직후인 비상 소집됐고 오후 11시쯤 국회의사당 출발했다. 계엄군 A씨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말도 없이 국회로 갔다. 뭔지 모르고 그냥 가라고 해서 갔다 라고 말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일단 거짓말인 걸 아셔야죠. 군인은 심지어 특전사 군인이 헬기를 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작전 수행 전에 아무런 내용을 하달받지 못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망상이에요, 거의. 예. 이건 거짓말이에요. 국방차관은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들었다고 밝으나, 계엄군에 투입된 707 특수임무 특임단은 실탄을 소지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것도 페인트탄으로 나왔죠. 예, 기사나 여러 사진 보고 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A씨는 우리는 방탄조끼와 실탄을 안 들고 왔는데 707이 들고 왔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뭐 이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보에 계엄령 발표 직후 실탄도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707은 샷건, 소총, 기관단총, 야간 투시경, 통로 개척 장비 등을 갖췄고 저격수도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이거는 알 수 없죠. 예. 이거는 우리가 영상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계엄군들은 국회에 도착한 뒤도 한동안 임무를 하달되지 않았다. 또 다른 계엄군 B씨는 아무 명령도 없이 안에 멀뚱멀뚱 있었다.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 경고하려고 한 것을 주장했고, 이상민 말이 안 나오네.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게 사실 상식적이에요.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 의결이 가능했겠나. 권한을 막으려 맘먹었으면 충분히 막았다. 국회 봉쇄 의도가 없었다. 이게 사실 맞는 겁니다. 예. 군인들이 대거 투입이 됐고 저렇게 멀쩡하게 의결을 할 수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며, 그걸 냅뒀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정말 그럴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은, 국가 내란죄라고 지금 막 오늘자 기준으로 막 뉴스가 많은데, 정말 그럴 의도가 있었다? 707 특임대가 들어갔는데 그런 미션을 해결 못했다? 사실 말이 안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벌어진 일에 말고 이 내부를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특전사, 특수부대 애들이 이런 것도 못한다? 나이 먹은 의원들도 제압을 못한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뭐 보좌관들이 나와서 뭐 막고 뭐 소화기 뿌리고 난리 치는 거 봤는데, 이제 국회 무력화라고 나오죠, 내용이. 근데 이게 실패했죠, 결국에는.
안 한 건지 실패한 건지 몰라요. 부대장들이 다 임무를 준 것이 일단 국회의원 다 끌어내라고 전했다. 국회의원을 다 끌어내라고 했으면 끌어냈겠죠, 정말. 예. 고작 끌어낸 것 때문에 길이 막히지도 않았고, 아까 저 어떤 의원님이 주장한 대로 그런 거 다 갖고 있었으면은 저런 거 상관도 없습니다. 그리고 임무 시작 전에 국회 이미 지도부터 다 내부 설계도부터 다 파악하고 들어가서 이런 사실 따지면 어렵지 않은 미션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끝났죠. 예.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계엄군의 적대적인 반응을 보고 계엄군들은 그 상황에 부끄러워했다고 한다. 이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예. 아무 내용도 없이 욕 먹으면서 벌어진 일이죠. B 씨는 우리는 다 등신이었다고 말했고 A 씨는 막 뺨 맞고 밀렸다고 떠올렸다. 40뭐 이제 계엄군들이 45년 전 선배들이 고통받았고 오랫동안 안 좋았던 부대의 이미지 다시 허사가 되고 두려웠다고 고백했다고 보도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 내 계엄군들이 이런 저는 육성 증언을 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이미 다 얘기를 해서 입 막았을 거고 이런 일을 벌일 거면은 그러니까 뭐그 중에서도 말 안 듣는 애들 있을 건데 얘들이 그런 친구들인 것 같고요. 정말 특전사 특수부대 애들이 헬기 타고 그렇게 했으면은 국회는 이미 무력화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을 수도 없고요. 근데 이제 본 게임이 여기였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요. 저도 저 영상을 보면서 도대체 이걸 왜 했을까? 그리고 새벽 1시인가 아마 1시 반인가 의결이 돼서 넘겼는데 2시간 만에 끝났는데 과연 2시간 만에 뭘 하기 위해 저랬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거였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증거 찾으려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내용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뜻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청사에 진입했다고 하고 내용을 쭉 보면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계엄법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 계엄권을 보낸 이유가 부정선거 많은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함에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 판단했다. 예. 그리고 뭐 이를 확보하는 과정에 이미 확보 끝났으니까 이제 철수했겠죠. 예, 이거는 사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끝났으니까 철수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부정선거 의혹도 확실하게 이제 내용이 증명된 게 뒤에 제가 자료를 첨부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됐던 것 같은데도 해요. 사실 이게 꼭 부정선거인가도 사실 싶기도 해요. 예. 뭐 증거가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검찰과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관위는 이제 정당과 관련된 정치 사무를 담당하고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같은 위치 독립된 법원 기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쪽 입장이 이래요. 그리고 계엄군이 이제 정보관리국을 털었다고 합니다. 예, 선거 정보 관련 데이터를 서버를 관리하는 거 4.10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단체의 수사 대상을 지목됐다. 이걸 할 만합니다. 예. 근데 이쪽이 털 수가 없는 곳이에요. 예, 왜냐면은 이거는 그 압수수색도 안 되는 곳이고요. 그래서 계엄을 선포하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계엄군이 과천청사에 최초 투입된 시간은 3일 오후 10시 30분경으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0분도 지나지 않았어요. 준비 다 했다는 거죠. 예. 진짜는 여기였다는 겁니다. 이제 뭐 쭉 내용이 나옵니다. 김영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 계엄군 10명이 선관위 청사내로 투입됐다. 이렇게 낭독한 지 6분 만에 들어왔다. 이게 진짜 메인 메뉴였다는 거죠. 국회에 투입된 280명보다 더 많은 계엄군이 선관위 경기 과천청사 및 서울 관악청사, 경기 수원 선거연구원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고 뭐 이제 제압을 이제 뭐 다 내용은 나오죠. 10명이 들어와서 야간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수시 통제했다. 계엄 선포됐으니까 이건 뭐 이 내용이 맞죠. 예. 그러고 4일 새벽에 100여 명은 2층 로비에서 경계작전을 실시하고 총 3시간 20여 분 동안 점거했다. 뭐 안에 내용에 들어가서 서버를 털었는지 뭐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 서버를 털었을 거로 보여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게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었다. 이 내용이 방첩부에서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방첩부가 들어갔다. 황교안 이제 전 국무총리 얘기가 잠깐 제가 할 건데 뭐 이 사람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계엄군에 이 선관위에 투입된 계엄군이 어떤 사람들인가가 이 내용에 들어 있어서 이 내용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예.
나오죠. 선관위 앞서가는 IT 전문가 투입했다. 부정선거 근거 분명히 확보했다. 여기 나오죠. 계엄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이분은 강하게 얘기하시죠. 대한민국 정부 좌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대국민 담화문 보면 나오잖아요. 예. 좌파를 정북 세력을 척결하고 이 국가 전복 그 꾀하는 세력을 척결하려고 한다. 근데 사실 대국민 담화문에 저도 좀 이해가 안 간 게 좀 찡찡대는 내용이 좀 많았어요. 대통령 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좀 찡찡대는 게 많으셨습니다. 좀 답답한 내용도 느껴졌어요. 여러 예산도 다 컷됐고 뭐 우리 동해 가스전 나온다는 거 그 예산도 컷된 것도 내용 봤고요. 뭐 찾아보면 나와요. 금방 나와요, 이 내용은. 그리고 이제 총 22명이나 탄핵을 당했다고 하는 거면 이건 거의 국정이 운영이 안 되는 거죠. 하나 집어넣으면 하나 탄핵되고 하나 집어넣으면 하나 탄핵되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국정 마비됐다는 것도 사실 긍정하는 부분이었고 근데 왜 이런 걸로 이 사람이 왜 이랬을까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본이유였다는 게 좀 놀라웠죠. 황 전 총리가 얘기하는 게 계엄령 불법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행할 수 없는 본질이 종북 좌파가 무너지는 모든 행태를 막아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걸 한 것 같긴 해요.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건 저도 느꼈는데 참 말이 세십니다. 이제 부정선거 의혹도 여기 나오는 게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됐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국회는 그냥 이제 우리가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나 여러 뭔가를 하다 보면 빈집털이 한 거예요. 쉽게 따지면은. 왜냐면 지금 내가 중요한 그런 멀티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시즈모드 시즈 탱크 갖다 놓고 막 공성을 하려고 준비 쫙 해놓고 시간 쫙 다 끌어놓고 진짜 배기는 딱 폭탄으로 때리는 거죠. 뒤에 가서 빈집이 턴 거죠. 과정에서 이제 내용 투입됐고 당시 계엄군 내부에는 컴퓨터 전문가들이 투입했다고 들었다. 국회보다 더 많은 인원이 선관위에 투입됐다. 과정에서 많은 자료를 확보했다. 그리고 이제 IT 사이버 전문 요원들이 포함된 방첩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대거 포함됐다라는 내용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분 생각은 우리 우파 부정선거 뿌리부터 밝혀졌다고 이야기했는데 윤 대통령이 그동안 판단했다. 나라를 살릴 출발점. 근데 이게 진짜면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어메이징한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리고 공교로운 게 있어요. 12월 3일날 누구를 이 사람이 만났냐. 키르기스탄 그 사디르 자파로프라는 대통령이랑 만났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너는 갑자기 이걸 왜 갖고 왔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조금 그 방금 부정선거의 내용에 조금 뒷받침할 내용이라서 제가 이 내용 가져왔습니다. 부정선거 키르기스 대통령 다시 때 이게 2020년 4년 전에 있던 일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왜 나오냐? 이라크도 그렇고 콩고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부정선거에 됐는데 하필 한국산 개표 장비를 써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개표기가 한국산 개표기가 지금 여러 문제가 있어요. 얘네뿐 아니라 여러 나라 지금 치면은 여기저기 되게 많은 나라가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나라가 조금 잘 사는 엄청나게 잘 사는 선진국이 아니라 조금 살짝 못 사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수출되는데 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부정선거 논란을 전국 혼란을 겪는 중앙아시아 여기에 나오는데 뭐 여기 이분 사퇴하는 내용이 나왔죠.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야권 총리의 사디르 자파로프가 이끄는 새 정부 구성명에 서명했다. 이분이 그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 만난 분이 이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걸 뽑은 분이 이분이기 때문에 하필 공교롭게 이 사람을 만났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거의 오밤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사실 일반 시민한테는 큰 피해가 온 게 없습니다. 저희들한테는 피해 본 적이 없어요. 국회에 몰려가서 이제 그 시위하신 분들은 시위라고 해야 되는지 막으려고 노력했다고 해야 되는지 뭐라 애매한데 그분들은 피해를 보셨겠죠. 거기 가서 추운데 대한민국 국회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하셨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좀 이 장면도 갖고 왔는데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장면입니다. 총을 잡고 이러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인데
안규령 대변인이 괴물에 부끄러지지 않다고 호통치면서 이제 총을 붙잡고 뺏으려 탈출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예. 이거 총만도 할 말이 없어요. 저 군인들 입장에서는 총을 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저 총구가 잘못돼서 나갔으면은 발포하는 사태가 유해 사태가 벌어지는 건데 무슨 깡으로 저런 일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저 총을 뺏었다고 쳐도 저 총을 잡고 휘두르고 힘으로 했다고 쳐도 저 군인이 힘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던 겁니다. 예. 젊은 장정 하나가 여성이 잡고 흔드는 거 하나 뿌리쳐내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정말 가만히 있었다고 보면 돼요. 그 해당 영상도 계엄군들이 보면은 정말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 시민들이 욕하고 밀고 난리를 치는 중에도 가만히 있습니다. 정말. 제가 세운 이제 가설이에요. 이게 가설. 여태까지 쭉 앞에 설명했던 기사들의 내용을 쭉 합치면은 일단 전제 1번이 성립이 돼야 합니다. 예, 이게 성립이 안 되면 이 가설은 불가능해. 이 가설에 의하면 승리한 게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 1번 윤석열 대통령은 바보가 아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저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멧돼지처럼 생겼고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뭐 일부 분들은 뭐 술 먹고 논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 사람 서울대 법대에 나오신 분이고요. 검찰총장까지 역입했던 분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전 그냥 나열되어 있는 사항만 보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근데 쭉 내용을 점거하다 보니까 왜 이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자 2번 이제 계엄령 같은 일이 우발적으로 이제 열받아서 일으킬 일인가? 아닙니다. 이거는 현직 전직 군인들한테 다 물어보면은 이거는 금방금방 이런 최소 몇 달 전부터 준비할 일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극비로 정리했을 거라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제가 내용을 또 정리해서 할 내용이 있는데 그건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진심으로 국회를 점거하려고 했나? 그러니까 아까 행안부 이상민 행안부가 얘기했죠. 장관이 진짜 하려고 했으면은 했겠죠. 근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할 마음은 어떤 거예요? 사실 따지면 아까 얘기했죠. 빈집털이를 하려고 여기다 시선을 끈 겁니다. 그리고 4번이 우리나라 개표기로 부정선거가 나온 걸 해결한 대통령을 만난 오후에 벌어졌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직접 물어봤을 테니까 그 내용을 다 녹취록 적어놓는 것도 아닐 거고 대담을 했으니까 하필 이게 벌어졌다? 좀 의아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5번 선관위로 방첩사령부 IT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 서버 관리국 점거했다고 하는 거죠. 이 서버 관리국 정보를 빼냈다는 거죠. 굉장히 의아한 일입니다. 사실 이게. 그리고 6번이 목표 달성 후에 국회 요구대로 계엄 해제했어요. 예, 진짜 순순히 계엄령을 해제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됐을까? 저는 이거 무수히 많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서 왜 이런 그러니까 본전도 못 찾는 일이에요. 본전도 못 찾는 일. 도박수거든요. 굉장히. 그 7번이 결론이죠. 부정선거가 정말 맞다면 엄청난 조커가 됩니다. 예. 지금 나온 이슈들을 거의 묻을 정도로 되고 이 계엄을 일으킬 만한 명분이 정말 확실한 증거가 나오고 누가 이걸 조작했고 이거에 관련된 특정 뭐 정치인이나 뭐 지령이 내놓은 게 확실하다고 하면은 이거는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있어요. 예. 대한민국 국가 전복을 하려고 정치인들을 조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한 게임 체인저가 되고 저 계엄령에 정상적인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포인트로 뭐 8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을 탄핵하고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전에 아마 합의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엄청난 일을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즉석적으로 그냥 뭐 햇밥 먹듯이 만들어낸 일은 아닌 것 같고 국무회의 할 때도 극렬한 반대가 있어요. 이거 왜냐면 도박수니까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완전한 도박인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다 껴안을 테니까 국민의힘은 나를 비난하고 힐난해서 최대한 시간만 끌어달라. 왜냐하면 저거 분석을 해서 증거를 확실하게 찾아내야 되니까. 만약에 일이 잘못돼도 국민의힘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욕해야 한다. 이렇게 아마 시킨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런 내용을 하는데 저렇게 여기저기를 썼는데 이 내용을 사실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이거의 근원이 되는 게 아마 국정원 조사 내용이 아마 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승리한 것도 맞습니다. 사실 전략적 승리는 맞아요. 목표 물론 이걸로 뭐 저분이 퇴진을 하고 빵간에 들어가고 뭐 이거랑 상관관계가 없이 이번 일만큼 승리했다고 제가 왜 얘기하냐? 부정선거를 위해서 자료를 확보했잖아요. 아무런 그 피해 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빠르게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승리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건 물론 가설입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반대되는 가설은 간단해요. 지금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고요. 헌재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를 받고 깜빵에 가면 됩니다. 예, 이건 간단한 일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걸 부정선거를 왜 얘기하냐면 5대5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 아니다로 정확하게. 그래서 부정선거가 맞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게 가설이 생각하기 어렵더라고요. 만약 진짜 이 말대로 된다고 하면은 더 여기도 복잡한 과정이 있었겠지만 영화 같은 일 하나 벌어지는 거고요. 이 시나리오대로 된다고 하면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저 사람은 바보기 때문에 저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불합리한 방법으로 처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에서 가장 지금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이미 게임을 정리할 만한 카드를 가지고 있고 이거 천천히 처리해도 돼요. 오늘 뭐 당장 뭐 내일 처리해야 한다 하는 게 아닌데 선관위를 털었다 그러니 가장 발등에 불등 떨어지는 데가 어딘가 보면 있겠죠. 그쪽이 가장 마음이 안 좋을 테니까. 근데 왜 오늘 2차 계엄이 지금 우려한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또 하면 된다는 제보를 들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제보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대통령실이 뭐 내각이나 그런 건 다 총사퇴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밤이 위험하다는데 지금 유튜브 영상을 찍는 오늘이 이제 얘기고요. 본인 국회에서 기자 만나 자기 감으론 오늘 밤 혹은 새벽에 뭔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 된다. 오늘 밤 다시 발동됐을 뜻이냐 그런 우려가 든다. 뭐 이런 내용이 시사가 된다고 해서 그래서 뭐 지금 오늘만 봐도 빨리 이거 탄핵 소추안 하라 국민의힘 쪽에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국힘의 쪽에서는 난리치고 있는데 국힘 쪽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도 직무 정지를 해야 한다. 탄핵해야 한다는 건 아직 제가 기사를 못 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최대한 시간 끌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았을까. 한동훈 당대표가 배신을 했다. 뭐 이것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죽을 판정인데. 근데 저 내용을 알았다고 하면은 지금 스탠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스탠스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죽지 않는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국힘이 죽지 않는 내용이에요. 저 내용은. 대신 굉장히 또 시시비에 갈리겠죠. 지금 2대째 지금 탄핵을 당하는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정당이 되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미지적으로나 뭐든지. 근데 사실 탄핵 이슈가 헌정사상 처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는 또 아니에요. 그게 또 이제 물음표 뜨는 일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탄핵을 또 한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당이 될 거고 최소 못해도 다음 대 대통령은 우리 모두 예상할 수 있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될 겁니다. 예. 저분이 나가서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 여권에서 나올 수 있는 잠룡이 별로 없어요 지금.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한동훈 대표 정도밖에 제가 볼 때는 후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 지금 상황이. 이제 뭐 내용 했다는 게 이런 내용이네요. 예. 윤 대통령이 병력을 투입해라 계엄해서 내가 또 한 번 하면 된다라는 게 제보 내용이라는데 글쎄요. 국회의원 체포 시즌 안 했죠? 예. 뭐 합참에서 방문했을 때 국회의원 체포하라는 언급을 글쎄요 체포 안 했잖아요. 예. 군 병력 부족이 아니라 안 했어요. 할 생각도 없었고 저기 도입할 근데 저 설계도도 모르고 국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몇 층에 가라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내 민주당에서는 국수본에서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하고 의지가 있으면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즉시 체포해야 한다 하면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1호 체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근데 이 사람은 체포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있어야
우리나라도 방첩을 하죠. 방어, 첩보 방어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북한이나 여러 나라에 대한 첩보 방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도 방첩부라는 게 있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도 그런 부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렇게 급하게 또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은 뭐가 또 있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는 오늘 3일부터 6일까지 쭉 나왔던 이야기를 정리해야 하는 시간과 제 상상이 섞여 있는 가설입니다. 시나리오에 시나리오 하나 짜봤어요. 네, 그럴듯한 시나리오 같아서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긴 내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답글 남기러 가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항상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분 감사합니다. 황금 밀크였습니다.